네, 마지막 3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R1, R3는 3옴, R2는 6옴이에요. 그리고 네, 이 측정기 전기 용량은 2패럿, 그다음에 전이차를 15V로 이제 줘가지고 회로를 구성하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 이 문제를 각각 보면서요. 이제 문제가 의미하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회로를 살펴볼 건데 이러한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시면 뭐 스위치 S를 닫는 순간 오랫동안 닫아 놓았더니 오랫동안 닫아 놓아 완충되었을 때 완전히 충전된 후 다시 열었을 때 완전히 충전된 후 다시 열었을 때 자, 이렇게 다 시간에 대한 힌트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대한 힌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생각을 먼저 조금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회로를 정리를 해놨어요. 미리 정리를 해놨고 이제 1번부터 볼 겁니다. 스위치 S를 닫는 순간 R3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R3에 흐르는 전류가 R3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식 자체를 조금 보자면 이 회로 자체를 먼저 보자면요. 이렇게 루프를 3개를 만들 수가 있죠. 루프를 3개를 만들 수가 있고 1번 루프에 대해서 뭐 보고 2번 루프에 대해서 보고 3번 루프에 대해서도 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일단 여기서 키로요프의 이제 전압 법칙과 이제 분기점 법칙 각각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분기점 법칙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A라는 저 위치에서 분기점 법칙을 적용을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기점 법칙에 의해서 I1은 I2 플러스 I3라고 쓸 수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1번 루프를 먼저 보자면 보기 쉬운 루프를 먼저 볼게요. 자, 간단한 루프들부터 보자는 거예요. 간단한 루프들부터. 자, 근데 1번 봤을 때 이제 이 전지가 전이차를 공급을 해줘요. 얼만큼? 15V였죠. 근데 이 저항이나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을 걸어준 전이차를 이제 사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강화. 그럼 전압 강화를 누가 일으켜요? R1에서 먼저 일으키는 전압은 우리가 V는 IR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IR로 쓰니까 I1, R1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1번 루프니까 I2, R2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값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이 저항값을 먼저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i1 6i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2번 루프를 먼저 보면은 i2랑 i3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나눠지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루프를 좀 정리해야 되지? 원래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정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에 먼저 크게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루프를 먼저 보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엔 누가 흘러요? i3가 흐르고 있겠죠. i3 흐를 거고 이 C에는 어떤 뭐 전화량과 그 다음에 전기 용량에 의해서 이 전압이 도출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풀 때는 조금 편하겠네 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3번 루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15V만큼 이제 전지가 전위를 공급해 줄 거고요. 또 이 R1에서 I1, R1만큼 쓸 거고. 그럼 여기가 그 다음 누구예요? 스위치는 건너뛰고 이렇게 건너 이어주고 그 다음에 R3죠. 여기서 I3, R3, I3, R3. 근데 축전기에서도 전압이 사용되죠. 어떻게? 이렇게 C분의 Q로 사용되는데 자, A번에서 말하는 거는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이에요. 자, 닫는 순간에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이 존재할까요? 딱 그냥 스위치 딱 닫았는데 딱 닫는 순간에 보자는 거니까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팍 흐르기도 전에 이 축전기에 이제 전화량이 충전되지 않은 거죠.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릴 수 있고 우리가 i3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KCL에서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i3는 i1-i2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15-r는 3이니까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r3도 3이니까 쓰고 i3는 위에서 i1-i2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식을 다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연립방정식이 도출되었습니다. 연립방정식이 도출되었고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각각의 i1, i2를 구하면 누가 나와요? i3가 무조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고 이거를 각각 구해주시면 연립방정식은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i1은 3A, i2는 1A. 그래서 i3는 i2랑 i1에서 i2를 뺀 거니까 i3는 2A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A번이고요. 자, 그다음 B 스위치 S를 오랫동안 닫아놨다. 완충되었다라고 돼요. 완충. 자, 완충되었다라는 거는 이 완충이 됐는데 여기 이 축전기가 완충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완충되면 이 전류가 더 흘러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완충되면 얘가 전류가 더 흘러도 얘한테 충전시킬 수 있는 그 전화량의 그런 뭐 용량이 없는 거죠. 완충되었으니까 전류가 더 흘러도 나는 얘를 더 충전하고 싶은데 나는 이 충전할 수 있는 최대치에 이미 도달했어. 그럼 전류가 흘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필요가 없는 흐르지 않는 거죠. 축전기 완충 시 이 i3로 흐르는 전류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러면 i1은 i2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하면 분기점 법칙에 의해서 i1은 모두 i2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KVL 하나 쓸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루프 쓰면 될 거고요. 어떻게? 옆에서는 똑같이 15-i1 r1 i2 r2가 되겠고, 자 근데 i1이랑 i2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을 대입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1을 i2로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9i2가 15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R2L은 전류 i2니까 i2는 3으로 양변 나눠주시면 3분의 5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위치 S를 오랫동안 닫아놓아 축전기가 완충되었을 때, 자 상황은 똑같아요. 전화량이 얼마나 충전되었습니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량이 얼마나 충전되었습니까? 자, 전류는 축전기 쪽으로 흐르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이 키르히오프 법칙, 전압 법칙을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왜? 누가 축전기가 전압은 강화를 시키는 친구예요. 그렇죠? 전압은 강화시켜요. 근데 뭐만 안 흐르는 거예요? 전류만 흐르지 않는 겁니다. 완충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써주면 15-i1 r1 그다음에 일단 써볼게요. i3 r3 그다음에 축전기에 대한 전이차 이렇게 되겠죠. C분의 Q 되겠는데, 자 축전기 완충되면 i3 있다 없다? 없다. i3로 가는 전류가 없다. 흐르지 못한다.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구한,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i1이 모두 i2로 간다 했죠. 축전기 완충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고 R1 값은 3이에요. 그 다음에 C는 2페럿이라고 아까 줬고, 그럼 이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디벨롭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딱 해주시면은 20쿨롱이 나와요. 그리고 D랑 E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D랑 E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완충된 후 스위치 S를 열었을 때예요. T 0이에요. T가 0일 때 그냥 열었을 때. 자, 완충되고요. 스위치를 열었다. 스위치를 열은 거예요. 이렇게
열었을 때 그러면 어디서만 전류가 흐를까요? 당연히 이쪽 오른쪽 열었으니까 완충되고 열었으니까 이쪽에서 전류가 한 번 흐를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에서 열려 있고 얘는 완충이니까 완충이고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전류가 한 번 흘렀다가 네 그게 0 t는 0초일 때의 상황이겠죠.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오른쪽 회로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루프에다가 내가 이 키리오프 법칙을 적용하고 싶은데 이 회로를 간단히 보면은 R2랑 R3가 이렇게 직렬 연결돼 있는 친구예요, 그렇죠? 직렬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직렬 연결에서 저항 R은 R2 플러스 R3 더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몇이에요? 그러면 9옴. 자 그러면 여기 루프에 대해서 내가 KVL 적용하겠다 하면은 강화가 있는 거죠. 강화 누구? 전체 흐르는 전류 I에다가 전체 저항 R. 그다음에 또 강화가 누구예요? 축전기에 대한 전압 강화가 또 있겠죠. 그럼 이렇게만 일단 써주면 돼요. 식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잘 생각하시면 해보시면 이 축전기가 처음에 가지는 전하량이 맥스예요, 그쵸? 완충이니까 전류 흘러요. 그러면 이 맥스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분을 한다 치면은 우리가 처음에서 뭐 파이널 이렇게 적분하죠. 그러면 이 나중 값은 감소한 값이고 처음 값이 맥스 값이에요. 그러면 위의 항이 더 크네? 더 작네? 더 작아요. 그럼 감소한 값에서 맥스 값을 빼주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2번 쪽으로 이렇게 루프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부호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잡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구해야 되는 건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의 함수로 구해야 되니까 어떤 함수에 대한 적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류는 개념상으로 단위 시간당 전하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는 QC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에 대한 다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Q에 대한 뭐 T에 대한 이제 Q의 함수를 구해가지고 그 Q의 함수를 다시 어떻게요? 미분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전류가 나오겠죠. 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보시면 네 한번 볼게요. 자 DQ 그리고 여기 Q가 있으니까 얘를 일단 이항을 시키면 자 보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DQ랑 Q가 있으니까 한 번에 묶어요. 묶고 나머지 항을 다 오른쪽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상태가 아래죠. 처음 상태가 측정기 맥스 전하량 맥스일 거고 나중에 Q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시간은 0에서부터 t초까지 내가 볼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dt rc가 되겠고 자 그러면 q 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ln 적분이고요. 그다음에 qmax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른쪽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적분이 되나요? 그럼 따라서 시간에 대한 함수는 qmax의 2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rc분의 t승 되는데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 전하량이 계속 감소할 거다 라는 건데 그럼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돼요? 전류가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미분할게요. 그러면 앞에 Qma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뭐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이게 이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RC분의 Qma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살아있는 텀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때 함수를 구해라. 근데 Qmax랑 RC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죠. Qmax는 완충값 20쿨롱, R은 9옴, C는 2페럿. 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IT는 2에 마이너스 RC니까 18, 그 다음에 여기는 20, 2에 마이너스 18분의 T. 이거 지워주시면 몇로 나눌 수 있을까요? 2에 나누면 이렇게 9분의 10 마이너스 9분의 1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8분의 t 승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볼게요. 2. 완충된 후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화량이 5분의 1로 감소되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로 감소. 자, 전화량이 어떤 식 쓰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전화량식 이거 한번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양의 5분의 1이니까 어떤 양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어떤 양이 있고 처음 양이 있고 이게 몇이 나와야 된다? 5분의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얘는 2의 마이너스 RC분의 T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잘 써주면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LNO 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RC LNO RC 마이너스 RC 여기 5분의 1구나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LN 이렇게 되고 안에 5분의 1을 예쁘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LN5로 되고, 그럼 얘를 값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18 LN5 초 세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번부터 2번까지 답을 다 구해봤고요.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고 처음엔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두 번 풀다 보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접근하기 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차 과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